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떼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유튜브 동무들이 자꾸 노란 딱지 붙여가지고 소리 광고가 좀 안 붙지만은 또 그래도 광고 나올 때까지 광고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성산 떼레비 오늘 중국 지도부가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에 빠진 사연을 가열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 떼레비 논평. 김정은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철저한 고민. 어찌하리요. 지금 중국 지도부가 김정은 때문에 거죠. 아주 고민이 보통이 아니라고 이 미국의 뉴스의 잡지가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은 지금 뭐 진짜라기보다도 이게 현실이라면 중국 지도부가 계획했던 미국과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뿐이 아니라 추후에 벌어질 미국과의 2라운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양상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제 그 조선일보 최보식 그 칼럼에서 저도 좀 그 엠바고 뉴스 비슷한 걸 제가 본 게 있어서 그걸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는 트럼프와 김정은 어떻게 사랑에 빠졌나라는 칼럼에서 올해 초 나는 여권 현 정권의 실력자와 만났다. 대화가 한미 동맹 문제로 옮아가자 그는 지금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한 말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현 정권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실력자. 자기 말을 제어하지 못했다. 현 정권의 최고 실력자는 최보식 선임 기자의 만났을 때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처음 만나 뭐라고 한 줄 아느냐? 사드로 남조선이 시끄러운데 그 사드를 차라리 북조선에 배치하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놀랐으며 김정은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은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는 중국만이 자기를 제거할 명분과 현실적인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칼럼에서는 밝혔으며 고모부 장성택을 채용한 것은 중국의 아바타로 봤기 때문이다. 중국이 자기를 대체할 인물로 김정남을 보호하니 독사를 했다. 현 정권의 실력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최보식 선임 기자가 이 진짜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의 최고 실력자가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걸 봤느냐? 기밀이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 보안 사항이다. 보안 정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말은 다 진짜며 이때까지 한 것은 내가 최보식 기자 한 이야기는 국익을 위해서라고 했다. 절대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최보식 선임 기자는 올해 초에 한 이야기라 이제 그 시효 과정 끝나서 이 말을 딱 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김정은과 트럼프에 대한 그 기타 이야기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 청와대 워싱턴 조야에 있는 분께서 전해주신 건데, 당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제안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요 전 방송에서 제가 한상열 북한의 최고의 외교 실력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했다는 건 알죠. 그건 뭐냐면 한때 미국의 자본을 이 한상열 유엔 주재 차석 대사 이 사람이 미국 자본을 북한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에게 북한에 개발하는 거를 중국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한테 줘라. 우리 트럼프 회사에 우리가 다 하겠다. 그 조건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너 김정은이 후에 뭐 다 개발되고 나서 원금은 뭐 분할 상한이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김정은이가 그냥 번쩍 눈을 뜨고 아이고
통 큰 제안이라고 해서 기분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한 건데 핵심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사드를 뭐 북조선에 배치하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중국만이 자기를 제거할 수 있다.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 실제로 장성택 처형 이후에 장성택 라인은 거의가 다 친중파거든. 장성택 처형 이후에 장성택이가 중국에다 감춰놓은 이 당자금, 그러니까 이제 39호실 자금이지. 이거 안 줘가지고 김정은이가 그 주변인 사람들 사정없이 들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 제 방송에도 나오지만 중국 정부는 그 장성택 측근들 또 탈북한 고위 인사들로 망명 정부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중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나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정일이가 유훈에다 대고 미국은 우리의 100년 원수지만 중국은 우리의 1000년 원수다. 중국을 믿지 말라고 유훈에 딱 나오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6월 20일, 21일 날 시진핑이가 딱 와서 김정은이 카드를 지는 듯 했죠. 그래서 김정은이도 이제 이 시진핑한테 항미 원조 보가위국, 우리 힘을 합쳐서 미국과 싸우자요. 뭐 이렇게 이제 워딩을 만들어내고 중국의 지원도 받아내고 이제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이가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날 핵심,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이제 30날 판문점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제안한 부분들을 이제는 북한 김정은이도 중국의 도움이 없이도 다이렉트로 트럼프 라인을 이 파이프 연결 라인을 설정해 놨다라는 기본적인 포맷을 깔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것들이 핵심이냐면 미국 정치 외교 잡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런 판문점에 김정은 만난 용기 있는 행동은 그를 재임 중 북한을 방문한 첫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좀 더 중대한 의의는 북한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중국을 당황하게 했다라고 딱 보도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을 그 자체를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이 가장 당혹하게 했던 그 회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판문점 만남에서 핵심은 김정은 지도부가 중국 지도부와 최소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이런 정보를 교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혀 중국에는 안 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에는 안 알려주고 중국의 지도부도 이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보고를 합니다. 열흘 전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14년 만의 방북이었어요. 그 부주석 때 아마 한번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시진핑의 13년 만의 방문이자 김정은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중국을 방문해서 이후 계속 시진핑의 답방을 요구했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다가 이번에 6월 20일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을 통해서 김정은의 의도는 관철이 됐지만 이후에 30일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있어서 중국 지도부에게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왜 안 줬을까? 어쨌든 뭐 이게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그렇게 밝히니까 중국 지도부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고도의 그 중국 지도부를 왕따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외면시하는 전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졌으며 실제로 이 중문 매체들도 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자체는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딱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이제는 나는 중국을 상대하지 않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회담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다시피 오늘날의 북한의 핵은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북한이 중국에 위전하는 이제 경제 거의 80%가 중국에 위전하다시피 하거든. 그런데 왜 김정은이가 이 중국 지도부에 이런 걸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물며 미 오클라호마 대학에 있는 국제관계 전문가인 리 샤오빙 교수는 중국계입니다. 교수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김정은은 계속해서 중국 지도부를 외면할 것이며 거기에 공경에 빠질 거는 중국 지도부이고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을 일종의 이 매개체, 미국과 중국의 이 매개체 역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현 중국 정부의 전략은 대폭 수정해야 하며 현재 상태로 간다면 오히려 김정은이가 더 이 중국에 대한 반대적인 그 편에서 이 트럼프와 정책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딱 밝혔어요. 리샤오빙 교수는 지금 현재 현실적인 국제 관계 안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은 한마디로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를 김정은 트럼프가 동시에 아웃시킨 이 카테고리 안에서 아웃시킨, 그래서 북한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던 중국의 고리와 북한을 통해서 연결됐던 한국의 고리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또한 리샤오빙 교수는 현재 중국 지도부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검토하고 있을 거라며, 그러나 대책은 없다. 대책은 없고 이 김정은이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졌으며 중국 지도부의 이 기타 압력 외에는, 그러니까 제재, 이제 중국도 이제 유엔 제재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의 기타 압력 외에는 실제로 김정은을 중국 편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 기타 외에 준비하고 있는 뭐 위구르 신장 지구라든지 또 혹은 뭐 홍콩, 그다음에 이제 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아시아에서의 미국과의 역할에서 제3위로 밀려난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김정은이는 뭐 한 5위쯤 됐었지. 어쨌든 뭐 미국, 중국, 뭐 일본, 러시아, 한국,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김정은 뭐 이 정도 됐었는데, 그 중국은 이제는 아예 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김정은이가 똑똑하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트럼프의 전략일지,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중국 지도부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게 조율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여러분,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번개 미팅 하지 않았습니까? 번개 회동.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정치 외교 잡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이 번개 회동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팽당했으니 그거에 대한 중문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중국 지도부는 이 김정은의 돌발 행동과 우호적인 정보 교류를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김정은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처절한 고민이 시작했다고 딱 밝힌 겁니다. 큰일 났지 중국. 김정은이를 자기 사냥개로 쓰려다가 뒤통수 맞은 꼴이 돼버렸지요. 정답이 뭐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여러분,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나 미합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는 일을 안 합니다. 사업을 안 하고
또 같이 갈 수 없는 물과 기름의 존재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의 번개 회동 때문에 지금 중국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열공의 횃불 아래 정성산 때레비 가열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